안녕하세요. 2022년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중개사가 되기 전에 일반인일 때는 전세나 월세 할 때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피 같은 보증금을 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잘 모를 때 했던 계약들은 운이 좋아서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강남에서 중개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걸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자, 핵심만 딱 집어 보겠습니다. 이 4가지만 지키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매매 가격을 체크해라 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저당 체크하셔야 되고요. 근저당은 대출, 담보의 다른 말이죠. 같은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전입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건 보너스 개념인데요. 보증보험이 되면 더 좋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되면 더 좋다입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첫 번째, 매매 가격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세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2억 5천, 2억 5천 이렇게 알아보다가 갑자기 2억인 집이 딱 나왔어. 그러면은 얼씨구나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높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세 물건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래요, 없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살 수는 없잖아. 제가 강남에서 중개를 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오피스텔인데 매매가가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2억 5천이면 살 수 있어요. 전세가 얼마예요? 2억 4천이에요. 2억 5천만 원짜리 집에 2억 4천만 원 전세를 들어가면요, 혹시 이 집 만약에 잘못해서 경매 넘어가죠? 강남이니까 거의 90%는 낙찰돼요. 하지만 안전빵으로 봐서 한 80%, 80%에 낙찰된다라고 보는 게 안전하죠. 80%에 낙찰되면은 2억 5천에 80%, 2억이에요. 2억. 2억밖에 못 돌려받습니다. 2억 4천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2억밖에 못 돌려받아요. 물론 더 깊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2억에 낙찰이 되면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서 1차로 몇백만 원 떼가고요. 기타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2억도 채 다 못 돌려받아요. 1억 9천 이렇게 돌려받을 텐데, 그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편하게 설명드리자면, 2억 5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갈 때는 최대 전세를 한 2억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강남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가 2억 5천 정도에 되는 빌라면은 전세가 2억 3천 이렇게 부르는 데가 많습니다. 신축 빌라는 특히 심하죠. 마찬가지예요. 빌라는 80보다 더 낮게 낙찰될 수 있지만 강남이니까 80 정도는, 80% 정도는 낙찰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2억 정도밖에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써놨죠. 안전한 전세하려면은 매매 가격의 80% 정도까지만 안전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구하다 보면은 힘들 거예요. 집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집 무조건 계약하지 마시고, 그 집이 과연 매매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고 그 매매 가격에
한 80% 정도를 상한선으로 해서 전세를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정 전세가 없다. 꼭 2억 3천, 2억 4천 밖에 없다고 하면은 주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전세 보증금은 2억까지만 하고 나머지 뭐 4천에 대해서는 월세로 좀 드리면 안 되겠느냐. 예. 뭐 1,000만 원이면은 한 3만 원 정도 요즘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집주인 마음이에요. 뭐 1,000만 원을 깎는 대신 월세를 3만 원 올릴지 뭐 4만 원 올릴지는 집주인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2억 4천 전세를 2억으로 바꾸게 되면은 3 곱하기 4에서 한 12만 원 정도. 예. 2억 4천 전세는 2억에 12만 원 반전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집주인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거기 얘기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요, 이런 집 반드시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꼭 찾아보세요. 자, 다음 근저당인데요. 근저당 얘기만 들어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고 흥미가 떨어지고 확 하기 싫어지죠. 전세 구하는 맛이 확 떨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지금 아니면 나중에 겪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구하는 법, 근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괴롭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합시다. 근저당이 일단 뭐냐? 근저당은 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고 채권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한 개가 나오면은 근저당이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근저당이 없는 집에 전세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런 집이 잘 없죠. 서울, 경기도, 지방도 웬만한 집 등기부 떼보면 근저당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3억짜리 빌라를 산다. 여러분 3억 있어요? 돈이 3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한다. 대출해서 집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집 주인들도 자기 현금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은 웬만한 집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근저당하고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 가격의 80% 이내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아까 앞장에서 2억 5천 정도의 집일 때 전세를 최대 2억까지만 설정해라 이런 말을 했죠. 왜냐면 2억 5천만 원짜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2억 정도밖에 못 돌려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매매 가격이 2억 5천인 오피스텔에 전세 들어갈 때는 요거 계산해봐요. 나중에 2억 5천에 계산기로 80% 하면은 2억 나와요. 근저당이 5천만 원 잡혀있다. 내가 2억 5천짜리 2억 5천에 팔리는 오피스텔에 전세 들어가고 싶은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근저당 빚이 5천만 원이 있다. 이런 집은 전세를 1억 5천 이상 하면 안 돼요. 예. 근저당 5천만 원이니까 전세 보증금도 최대 1억 5천을 해서 2억. 이게 상한선입니다. 이걸 넘어가면요, 경매에서 근저당을 먼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1억이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을 1억 5천 넣고 들어가죠. 여러분 돈 5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매 가격을 확인하고 이 매매 가격의 80% 안에서 끝을 낸다 생각해야 돼요. 근저당이 하나도 없으면 내 전세 보증금만 가지고 2억을 채워도 되지만 근저당이 5천만 원 있으면은 내 전세 보증금은 1억 5천이 최대다. 그럼 근저당이 1억 있으면 내 전세 보증금은 얼마가 최고예요? 1억이죠. 예. 2억 5천만 원짜리 집에 근저당만 2억이 있어. 이런 집은 월세로밖에 못 들어가는 집이에요.
이런 집 전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100만 원 아끼려다가 2억 날립니다. 자, 다음. 전입신고. 이거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막 안 해요. 편지 안 봐도 된다고 안 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전입신고 언제 하냐? 잔금날 하는 거예요. 잔금날. 잔금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꼭 이달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거 하려면은 계약서를 계약한 날, 잔금 치르는 건 한참 뒤겠죠. 잔금이 2월이면은 계약은 1월쯤 할 거예요. 계약한 날 확정일자 받는 거 문제 없어요. 은행에서도 받아오라고 할 거예요. 대출 받으려면은.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면 그냥 잔금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한꺼번에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날 주말이 잔금날인 사람이 있죠. 금요일날 주민센터 가면 해줘요. 얘기 잘해야 돼요. 해줘라라고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분이 재량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 이사인데 이게 요즘 민감하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둘 다 해서 800원 밖에 안 해요. 진짜 싸지만 가장 힘이 셉니다. 여러분의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게 제일 싸요. 예. 전세권을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전세권 절대로 전입신고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억 정도를 전세권 하려면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귀찮아요. 집주인이 등기부 지저분해진다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동의도 잘 안 해주고 전세권 한 2억 정도 하려면은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여러분이 돈을 따로 내야 돼요. 그 생돈을 낼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죠.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데. 나라에서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가끔 전입신고 안 된다는 집이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중에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집 좀 싸게 전세 줄게, 싸게 월세 줄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집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억 전세에서 깎아서 1억 5천 됐다고 해서 1억 5천은 날려도 괜찮아요? 아니죠. 1억 5천도 보호해야 될 큰 돈이잖아요. 전입신고 되는 집을 그냥 2억 주고 들어가세요. 그게 내 돈 지키는 법입니다. 전입신고 무시하지 마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나라에서 인정한 민법상의 임대차 특별법으로 정말 강력하게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되게 좋은 제도예요. 전입신고 무시하지 말고 꼭 잔금날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보증보험. 이건 보너스 개념이라고 했죠. 보증보험이 되는 집이면 되게 안심하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뭔 소리냐면은 보증보험이 무슨 도움을 주느냐. 주인이 나중에 여러분의 돈을 안 돌려줄 수도 있죠. 보증금 2억을. 그때 보험회사에서 일단 당신 돈 2억을 돌려줘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 이사 가면 그만이에요. 뿅 2억 돌려받고 이사 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주인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되게 좋죠. 되게 좋아요 이거. 이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때는 보증보험이 의무가입이니까 좋아요. 예, 좋고. 근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돈을 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돈 낸다고 모든 집을 다 보증보험 들어주냐? 그렇지 않아요. 보증보험도 자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집만 보증보험을 해주고 위험한 집,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고 다가구고 이런 집들은 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나쁜 집은 아니지만 보증보험이 되면 여러분은 훨씬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좋다. 라는 겁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1월 1일 날 녹화하는 거라서 굉장히 지금 차분하게 조곤조곤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해서 여러분이 졸려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1월 1일이니까 한번 차분하게 해봤고요. 제가 전세 살 때를 이제 돌이켜보면서 주의사항을 4가지 알려드렸어요. 매매 가격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고요. 근저당 꼭 확인하시고요. 전입신고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 요거는 세모. 왜냐면 보너스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요 3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까지였고요. 전세는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개사고가 많이 나는 게 전세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돈을 못 돌려받아서 힘들어하는 손님도 많이 봤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갈 때가 됐는데 집주인이 미안하다. 돈 못 돌려준다. 뒷사람 구해주면 나가라. 이런 거 월세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1000에 60. 최악의 경우 1000만 원. 나중에 받으면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세는 2억, 1억 이런 큰 돈이고 이 돈을 못 받으면 딴 데로 이사 자체를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세 구할 때의 주의사항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